안녕하세요. 마고루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가 열심히 일본어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일본어 공부 꿀팁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 특히 일본어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제가 또 한 바가지 꿀팁들을 정리해서 왔거든요. 첫 번째는 일본어를 일본인 수준, 그러니까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꼭꼭 필수적인 과정이 있어요. 바로 어떠한 과정이냐? 빠밤! 문화 이해입니다. 문화 이해가 뭐냐면 일단은 일본의 전통 문화, 그 다음에 일본인의 예의 혹은 매너, 혹은 일본인의 관습, 그러한 일본 문화를 알고 있는 것 혹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문화 이해라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본의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매스컴이라 하죠. 매스컴을 많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일본 드라마 혹은 일본 영화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걸 보시면 일본의 문화를 자연적으로 습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일본인이 많이 쓰는 SNS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 노래를 듣는 거예요. 일본 J-팝을 듣는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화를 이해해주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기대가 되느냐,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일단은 그 일본인들의 맥락과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배우는 것과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언어를 배우는 것은 진짜 많은 깊이가 있고 그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의 깊이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이해가 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말로도 무야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무야호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외국 분들도 무야호라는 단어는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웃긴 거지? 이게 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지?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의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본어에도 이러한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 예를 들어서 밈이라고 하죠. 그거를 일본어로 네타라고 하는데, 그런 네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본 기본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例えば乗るしかないですね、このビッグウェーブにというネタがあるんですけど、 이러한 네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이해가 필수입니다. 깊이 있는 일본어, 네이티브처럼 일본어를 구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매우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문맥을 이해하니까 일본에서 살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 왜 이러한 말을 쓰는지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살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난이도가 좀 많이 쉬워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구 만들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는 밈도 네타, 그런 밈도 많이 쓰고 그런 공통 대화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화를 이해해주면 그런 공통 대화 소재가 생기기 때문에 친구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친구를 만들 때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일본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일본 노래를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다가 너 그 노래 좋아해? 라고 이제 친구랑 같이 막 물어보면서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친구 만들기가 매우 쉬워진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줍니다. 이러한 일본 문화는 교과서나 책으로는 공부하기가 오히려 힘든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본 문화는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일본 문화를 그냥 즐기면 돼요. 즐기면은 저절로 습득되는 게 일본 문화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이면 애니메이션 보는 것만으로도 일본 문화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적게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본어 공부는 뭐부터 해야 돼요? 일본어 공부의 시작은 단어입니다. 단어. 너무 당연한가? 외국어는 진짜 단어를 처음에
복잡하나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단어장은 막 시중에 여러 단어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M5 수준의 단어만 모아둔 단어창이 있거나, 아니면 그 한자 상용 한자 음독 훈독 모음집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단어장들 말고 딱 한 곳만 추천합니다. 그래서 M5부터 N1까지 모든 수준의 단어가 모아져 있는 단어장이 있어요. 좀 두꺼운 거. 그래서 그 단어를 딱 한 권을 사시고 계속 N회독 그냥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다른 단어장은 제가 많이 써봤는데 그렇게 모아져 있는 단어장 쓰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꺼우니까 N3을 기준으로 분권을 해서 이제 N회독, 적어도 이제 일본에 살고 싶다, 아니면 일본어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구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3회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EJU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대학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추가로 단어장, EJU 단어장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EJU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EJU 모의고사를 이제 푸실 거예요. 그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접하게 되는 모르는 단어를 추가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JU 하시는 분들은 단어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리스닝 단어, 두 번째로는 리딩 단어. 그러니까 구어체, 문어체가 있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단어장을 따로 살 필요는 없고 그냥 모르는 단어만 체크하고 추가로 외우시면 된다는 점. EJU 하시는 분들은 JLPT 단어장 플러스 이제 모의고사에서 발견하는 모르는 단어를 추가적으로 꼼꼼히 외우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본어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일본어 어렵지? 하시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일본어가 어렵다고 느끼시는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일본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가 외국어잖아요, 어떻게 봐도.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학생분들은 잘 모르시겠다. 근데 처음 알바를 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진짜 처음에 알바하고 다리 분질러지는 줄 알았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며칠 그냥 일하다 보니까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어도 아직 낯선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많이 읽고, 많이 말하고, 많이 쓰고, 또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존버 타임이 있어요. 존버 타임이 필요한데, 이러한 우리 존버 타임을 짧게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일본 문화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신다면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일본어가 좀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문화를 내가 좋아하는 일본 문화를 찾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노래 듣는 걸 좋아했어요. 출퇴근 이제 통학하는 시간에 노래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본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본 문화를 찾고, 그거를 진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걸 찾고 즐기면 됩니다. 결론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일본어에 많이 노출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본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넘기 어려워하는 한자 외우는 꿀팁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한자가 처음에는 좀 힘든데 하다 보면은 또 되는 게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 외우는 꿀팁을 일단 알려드릴 건데, 저는 이렇게 한자를 외우기 시작한 뒤로부터 한자를 외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공유를 하자면, 첫 번째로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은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구성 원리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핵심 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수를 외워두면 한자 외우는 게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서 외우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한자를.
근데 물론 처음에는 많이 써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자를 안 쓰잖아요, 실생활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써보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써보면서 이런 원리를 외우다 보면은 눈으로만 이제 한자를 외울 수 있는 경지가 와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자를 좀 뜯어가면서 외우면 좋은 게, 내가 모르는 한자를 만났을 때도 아, 대강 이런 뜻이겠구나 라는 유추를 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자 외워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릴게요. 저만의 완전 마구로 꿀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한자도 한자인데 아니 히라가나 카타카나부터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히라가나 카타카나는 진짜 한글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글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본 문화를 더 많이 자주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일본 그런 문화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은 저절로 아, 놀다는 아소부라고 하는구나, 아, 생각하다는 칸가이루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히라가나 카타카나에 좀 익숙해지니까 그런 히라가나 카타카 단어 외우기도 빨라져요. 그래서 아직 나 히라가나 카타카나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일본 문화를 좀 더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